오늘장 정리하면서 내일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절대전략 NH투자증권 허율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로 설명해 주세요. 예, 오늘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난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발 매수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또 눈에 띄었던 포인트까지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 미국 정치적 관련 불안성이 높아지면서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의 공업기업 이익이 전년 동월 대비 19.1% 증가하는 등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상승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10월 한국 기업들의 이익 개선 기대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한편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수 전환하는 등 수급적인 요인 또한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대체로 코스피는 지난주 급락에 따른 반반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일부 호재성 재료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그러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쉬어도 또 이 미국이라든지 유럽 증시는 진행이 되잖아요. 중화권은 다음 주까지도 휴장을 하는 국가들이 좀 있던데 그러면 한 주에 증시 일정들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9일 화요일에는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TV 토론회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시선이 주목될 예정입니다. 수요일에는 중국 9월 제조 PMI가 발표될 예정이고 전월 51포인트인데 반해서 시장은 이제 51.5포인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9월, 10월 계절적 수요를 반영해서 상승을 전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에는 한국 9월 수출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월 전년 대비 9.9% 감소한 데 비해서 당사는 이번에는 0.8%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망하는 근거로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조업일수가 2.5일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제 11월 1일에 발표되는 10월 수출은 전년 대비 조업일수가 추석 연휴로 인해서 2일 감소하기 때문에 재차 마이너스 전환 예상됩니다. 한국 수출은 추세적으로 보면 더딘 속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3개월 1평균으로 추정하면 7월부터 개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일 목요일에 또 마찬가지 목요일에는 미국 9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월 56포인트를 기대했는데 이번에는 55.8포인트로 시장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일 금요일에는 미국 9월 실업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월 8.4%에서 개선된 8.2%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락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벌써 3분기 끝나고 10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0월이면은 4분기로 접어드는데 월말 월초니까 경제지표 상당히 많고 또 TV 토론에 여기 이렇게 또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또 주간 기준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 물론 내일까지밖에 없지만은 추석 이후까지도 쭉 이어서 볼 만한 관점으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업종 관심 가져볼까요? 네, 현대차, 반도체, 자동차 등에 관심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현재 이제 경기 개선 기대감이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이제 되돌림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 정책 통과 기대감이 대법관 지명 이슈와 연계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가장 커질 수 있는 시기라는 점도 당분간의 어떤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주식시장 반등 실마리는 추가 경기 부양책에 있을 전망입니다. 연준이 경기 부양 역할을 의회로 넘긴 상황에서 양당 간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추가 부양책 관련 논의 자체를 무마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금융시장과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서 의회 합의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코스피 가격 매력이 재차 생길 수 있는 구간은 2200포인트 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가 매수 시에는 향후 경기 회복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대미 수출 분야인 현대세, 반도체, 자동차 섹터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강한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는 1,300선 위로 올라섰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 메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 기준으로 보면은 있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2,200대 부근에서 신규 매수를 하고 또 증시 전반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간 기준으로 그리고 또 조금 다음 주에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며칠 있으니까요. 이때 포함했을 때 유가증권 시장 예상 지수 밴드 어떻게 잡으세요? 네, 이제 코스피 주간 예상 2,250에서 2,350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상승 요인 말씀드리면 한국판 유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 역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개선에 대한 시각이 의구심이 있고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성장주 투자 심리가 약화된 것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먼저 이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촉발된 변동성 확대가 국내 주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조정은 기술주에서 시작했으나 섹터 전반으로 확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식시장 조정 양상이 위험자산 회피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요 경제지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지표 등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와 밀접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9월 상승 흐름 둔화 중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 시장 예상치도 전월 대비 소폭 둔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9월 실업률 예상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2%로 전월 대비 하락할 전망이나 속도 자체가 둔화 중인 것이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경제지표 호조 시에는 경기 관련 의구심을 일부 덜어낼 수 있겠으나 방향성을 돌리는 재료로 작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추가 부양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추가 부양 정책이 의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개선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중인데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증가 및 유럽 지역 셧다운 우려 부상,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도 위험 자산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2.4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이번 주에 포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문희시 재무장관과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언급하였고 문희신 재무장관 또한 협사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희신 재무장관은 1.5조 달러 이상의 부양 정책에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여 합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기대 요인은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지만은 결국엔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어서 지수는 밴드에 약간 갇힌 듯한 그런 움직임을 예상을 해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연결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NH투자증권 허율 연구원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상당히 좀 많은 뉴스가 쏟아질 예정이니까 이에 대한 대비는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10월 초에 ISM 제조업 지표들 무더기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현재 시간으로 29일 화요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한 30일 정도의 그 뉴스가 나올 테고 하지만 30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즈음에나 돼야 이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첫 번째 TV 토론 그 결과가 반영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뭐 바이든 후보 쪽으로 조금 더 실린다면은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고 혹은 또 다른 제3의 논란에 이 포인트가 생긴다면은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영향을 받을 테니까 쉬시는 동안에도 이런 뉴스들은 부지런히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장도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